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록체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일입니다. 자, 30일간 첫 번째 30일간 코인 가격 변화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6.1% 빠졌습니다. 이더리움은 17.34%,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코인도 10% 정도 빠졌고, 바이낸스 코인은 약간 중앙화 코인이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엄청나게 막 크거나 막 그렇진 않습니다. 리플 24%, 솔라나 34.5%, 솔라나가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오류, NFT 민팅 때문에 이 봇이 약간 좀 공격을 해서 네트워크가 좀 12시간 정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는 테라죠. 25% 정도 하락했고, 에이다 31%, 거의 다 20%에서 30% 시가총액이 큰 코인마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그 다음에 폴카다 한 달 기준, 시바이누 코인, 그 다음에 폴리곤, 니어, 크립토닷컴, 이 크립토닷컴 코인이 좀 많이 빠졌어요. 40% 정도 한 달 기준으로 빠졌고, 유니스왑도 많이 빠졌습니다. 체인링크 35%, FTX 21%, 비트코인 캐시 21%, 알고랜드 25%, 코스모스 스마트 컨트랙트를 관여하고 있는 코인이죠. 42%가 빠졌는데 30일 동안 오른 코인이 하나 시총 50이 기준으로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거는 이제 에이프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BAYC라고 하는 NFT를 관여하는 코인인데, 이 코인만 유독 올랐어요. 물론 이제 상장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 오픈시라고 하는 전 세계 거래 사이트입니다. NFT 거래 사이트인데, 이게 조금 오픈시가 괜찮은 게 뭐냐면, 이 오픈시에서도 이 파일코인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BAYC라고 있어요. 보드 에이프 요트 클럽, 뮤턴트 에이프 요트 클럽 다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하나에 보시면은 거의 한 100이더 정도의 액티비티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거래 내역이 나와 있어요. 한 118이더 정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360만 원이니까 곱하기 118일 이더, 원래 152더까지 갔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하네요. 4억 정도. 이게 민팅 가격이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짜리가 작년 4월에, 그러니까 1년 만에 20만 원짜리가 4억이 된 거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NFT 현재 시장이고, 이게 초특급 메이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메이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 이프 요트 클럽이라고 하는 이 NFT가 발행한 코인이 에이프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프 코인만 현재 올랐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좀 빠졌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올랐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40%, 38% 빠졌고, 디센트럴랜드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이게 이제 게임 코인인데,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코인으로 만든 건데, 좀 많이 빠졌고, 파일 코인도 많이 빠졌죠. 38.1%. 오늘 기준으로 한 19,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9,000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드, 테사, 이것도 이제 비디오 코인인데 이것도 좀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30일 기준으로는 많이 빠졌고, GMT, 이건 스테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상장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이게 이제 신발로 20분, 하루에 20분 정도 조깅하게 되면 뭐 6만원에서 한 18만원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코인인데,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올랐어요. 스테이픈도 거의 한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오픈시에서 거래가 되고요. 신발인데 그 신발을 이제
연동을 해서 하루에 이제 어플이랑 연동을 해서 이 솔라나 코인으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지금 많이 비싸졌어요.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NFT 코인 빼고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30일 기준으로는 많이 하락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변화는 30일 동안 그렇고요. 이제 뭐 전쟁적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인수위에서 이제 ICO를 허가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안점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ICO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제 투자자 보호가 제일로 문제가 되죠. 왜냐면 ICO를 통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지만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기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가 좀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이 NFT와 이 메타버스 저작권 분쟁 해법을 찾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NFT라고 하는 건 이제 논 펀저블 토큰의 이제 줄임말인데, 디지털 아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예요. 자, 방금 보여드린 이 BAYC라고 하는 이 토큰은, 이 NFT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를 사게 되면 이 저작권은 누구한테 가냐면 이 저작권은 나한테 가요. 나한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제가 해킹당한 이 메타공주라고 하는 이 NFT가 있는데, 이 NFT의 저작권은 발행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NFT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활성화가 돼서 이런 분쟁이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 NFT, 메타버스 혹은 이 코인 관련된 법이 차근차근 이제 트래블러도 나왔죠. 이 법이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점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제도화, 법적 제도화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뉴스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파이코인 뉴스. 현재 파이코인 가격은 19,0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코인 가격은 굉장히 불안정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데이터 저장의 안정성입니다. 데이터 저장의 안정성.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문제. 지금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제일 큰 문제. 왜? 물론 이제 채굴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좋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데이터 저장 안정성에 대해서 불편한 점, 지금 원시적으로 수동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는 이 파일코인 플러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파일코인 플러스 대시보드인데, 현재 1348군데의 업체가,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다 알고 참여를 했냐, 이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알고 참여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파일코인을 채굴하는 업체들이 지인들 혹은 아는 사람들에 대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전 세계에 지금 1348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IT 업체든 어떠한 업체든.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데이터를 참여를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어떠한 승인? 우리의 데이터를 기업이, 클라이언트가 이 데이터를 맡기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냐면 이 공증인들의 승인이 필요해요. 대용량 데이터든 소용량 데이터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공증인이 있어요.
이제 이게 GitHub 사이트인데 여기 노터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공증인이거든요. 이 한국인 공증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증인들한테 너네 데이터 맡길 거야? 그럼 우리한테 승인 받아. 최소 2명, 최소 2명의 공증인한테 승인을 받고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돼요. 이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저장을 하고 그거를 빼서 쓸 수 있고 데이터를 맡길 수가 있어요. 뭐 1테라든 10테라든 100테라든 이렇게 맡길 수가 있는데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승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소규모 데이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데 이 대용량 데이터 캡은 굉장히 불편해요. 화상 채팅도 해야 되고 기업 인증을 싹 다 해야 되고 법인 인감까지 싹 다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원시적이고 수동적이고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저장의 안정성,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일코인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기업의 데이터가 빨리빨리 참여를 해서 뭔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홍보도 되고 마케팅도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파일코인 플러스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암호화된 데이터라는 거죠. 암호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만 볼 수 있어요. 열 수 있어요. 저희 채굴 업체에서는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저장된지는 몰라요. 왜? 암호화를 하는 이 실링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채굴 업체는 파워가 10배로 올라가서, 채굴 파워가 10배로 올라가가지고, 당연히 채굴도 10배가 더 많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느리고 편리성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이 파일코인 플러스가 시작이 된 지 기업의 데이터 참여하면 10배 데이터 주겠다 이게 된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하고 지금 5개월 차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기업이 전 세계 기업이 1348군데밖에 참여가 안 돼서 한 10,000군데 정도는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파일코인 플러스도 조금 자동화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10배 채굴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겠죠. 앞으로는. 왜냐면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로드맵 진행 상황은 굉장히 느린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지만 조금 원시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국이 조금 기득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비트코인 채굴 하던데 이더리움 채굴 하던 데가 다 파일코인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무시 못합니다. 사실은 그 파워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파일코인 데이터 저장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이 금액적인 부분들도 확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SK나 뭐 LG 큰 뭐 넷플릭스나 이런 큰 기업에서 파일코인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저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마케팅이 되는 순간 사실 이런 부분들도 가격적인 부분들도 많이 해결이 될 수 날아가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어떤 트윗 할 때마다 도지코인이 날아가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업의 데이터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시적이고 불편한 부분들 때문에 마케팅이나 홍보적인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파일코인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채굴 업체에서는 엄청난 호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실링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같은 경우 이 노드 같은 경우는 벌써 1페타, 1.1페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실링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뭐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바이낸스에서 사신 분들은 애가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파일코인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기업의 데이터가 많이 참여를 해야 알려진다라는 거죠. 야, 이 파일코인 네트워크 들어가 보니까 데이터 맡기는 것도 굉장히 쉽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고 마케팅이 돼야지만 와 이게 정말 대단하다.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은 파일코인 뿐이구나. 파일코인과 이더리움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냥 가격을 보지 마시고 그래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파이나 뭐 아니면은 뭐 예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5월 달이다 보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데이터에서 파일코인 디파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의 조금 30페타바이트 가까이 파일코인 저희가 모았고요. 이제 50페타 모을 때까지 저희가 하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모아지고 있어가지고 한두 달도 아마 힘들 거예요. 한두 달 정도 더 모집하고 이제 이 상품은 끝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100파일코인에 1년 이자가 30%, 500파일코인 맡기면 이제 35%, 1000개 파일코인 맡기면 연이율이 40%입니다. 1000개를 맡기면 1년 동안 그냥 1400개, 400개를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거예요. 개수 늘리는 거고요. 기간 딱 1년입니다. 1년 기간이고 이자는 8개월 차부터 지급이 돼요. 블록 보상이 그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모집을 해서 5월 초,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아서 16일 날 스타트를 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모아서 6월 1일 날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디파이가 이렇게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계약은 첫 번째 온라인도 가능하고 두 번째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은 절차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 달부터 이자가 지급이 되고요. 이렇게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원금이 지급이 되는 이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가격보다는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는 파일코인의 이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